네, 계속해서 1-1강의 하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편이 아니라 중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네, 자 이제 카카투이데입니다. 카카투이데는 총 6속 18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카투이데는 지금 뭐 한국어로 딱히 마땅하게 이렇게 번역할 만한 말이 없는데 유황앵무 속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황앵무라는 말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황앵무는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코카투 전체 종 중에서 18종 중에서 한 종인 이제 서퍼크레스티드 코카투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에서 따온 거든요. 요 뒤쪽에 있는 크레스티드가 즉 우관이 유황과 같은 노란색이다라고 해서 나온 표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노란색 우관을 갖고 있는 종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유황앵무라고 통칭하는 것보다는 뭐 관앵무 정도로 통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 과거에 한 3, 4년 전에 국립생태원하고 이 앵무류의 그 이름을 국문으로 정하는 작업을 제가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 저도 바쁘고 거기도 바쁘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움이 조금 남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가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이 카카투이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확하게 읽으면 까까뚜이다에가 됩니다. 이건 이제 영어시로 읽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알 다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그래서 얘네는 우관이 있어서 다른 종들과 쉽게 대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체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형인 팜 코카투는 1kg에 달하지만 가장 소형인 이제 이른바 왕관앵무 즉 코카텔 같은 경우에는 90g에 불과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이제 크죠.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부속이나 주변 도서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견과류, 열매, 종자 등이고, 물론 당연히 다양한 과일이나 뭐 채소류를 먹습니다. 사육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특히 이제 화이트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곤충도 즐겨 먹는 것으로, 그래서 곤충은 대부분 오래된 썩은 나무의 안에 살고 있는 유충류를 의미하게 되는데, 다양한 곤충류를 즐겨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1회 산란할 때 3개에서 최대 4개까지, 소형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코카틀 같은 경우에는 6개, 제 사육 경험으로는 많게는 7개까지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은 이 계열들은 우관 이외에도 파우더 피더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깃털이 이제 마찰하는 과정에서 깃털의 끝 부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것이 깃털과 깃털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제 원시적인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 전체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비행의 어떤 용이성, 효율성을 확보한다라고 했고, 실제 사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음이 엄청난 경향이 많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종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트 킬링이라고 해서 보통 수컷이 암컷을 죽여버리는 것으로서도 악명 높습니다. 이거는 사육 상태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고, 야생 상태에서는 뭐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텐션이 높은 편이고, 종들이. 그다음에 이 높은 텐션이 번식기에는 호르몬의 어떤 이제 분비 변화로 인해서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님피코스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저렴하고요. 뭐 한 100만 원 초중반대부터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지만, 메이저 미쉐를 위시해서 메이저실 이외에 뭐 이를테면 뭐 강강이라든지 이런 블랙 코카투 계열은 엄청난 고가, 그래서 1만 유로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로리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속 55종이 있고, 정확하게 라틴어식으로 읽는다면 로리다에라고 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로리과 또는 로리아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몇 종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곱하기 대충 6, 30여 종 정도. 이것 이외에도 이만큼 더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분포를 이제 우선 먼저 보게 되면 호주하고 동남아 지역의 도서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주된 먹이가 아주 독특합니다. 화분이나 넥타, 과일, 뭐 꽃을 심지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혀의 구조가 매우 독특하게 생겼죠. 1회 산란에 하나에서 5개 정도의 알을 낳고 일반적으로 소형종은 많이 낳고 중대형 종들은 뭐 대형종이라고 할 수 없죠. 로리 내에서 덩치가 크면 클수록 산란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앵무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독특한 것이 일단은 이제 울음소리 자체가 매우 금속성으로 끼릭끼릭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피치가 높은 형태의 울음소리를 내고 동시에 부리가 좀 더 날카로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어도 잘하는 편이고 외형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이 이제 군 내에 이 분류군 내에 다양성이 높습니다. 가격은 통상의 경우 이제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일부 소형의 그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초희귀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초고가를 형성하거나 또는 아예 구하기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울트라마린이라든지 그런 푸른색 계열의 로리킷들이 그러합니다. 가장 널리 전 세계로 알려진 것은 레인보우 로리킷 계열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통상 레인보우 로리킷 그러면 한 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사하게 생긴 종들이 이 밑에서 보시면 이게 좀 다 서로 다른 종들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들이 한 10여 가지 정도 있고 저 밑에 아종은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한때 꽤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개체수가 줄은 게 아닌가 싶고 묽은 변을 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제 시타쿠스 카탈로니아에서 생산하는 개발된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변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사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게 된다면 로리의 그 어떤 뭐 반려, 애완, 사육 목적으로서의 대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로잘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명으로는 플라티세르쿠스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플라티세르쿠스 속이고 총 8종이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호주 원산입니다. 체중은 100에서 120g 정도의 뭐 완전히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무게 자체는. 다만 이제 날개 길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편날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체로 덩치가 좀 커 보이고 특히 꼬리가 길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편입니다. 체장은 25에서 36cm이고 대부분 곡물을 주식으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곡물 씨앗을 주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처럼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먹이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오래된 씨앗을 먹는다 또는 심지어 지방분이 너무 많은 해바라기 씨를 주식으로 준다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로는 야생에서는 이제 여물고 있는 씨앗들을 먹거나 여물고 나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씨앗을 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육 상태에서 이런 종들은 전체적으로 영양 불균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씨앗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기자드 저희가 이제 보통 닭의 경우 똥집이라고 하죠. 단단한 이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모래나 돌멩이가 들어있어가지고 먹이를 갈아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더더군다나 영양 불균형이나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산란수는 통상 4개에서 7개 번식 참 잘합니다. 얘네는 이제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요. 국내에서는 뭐 한때 과거 특정한 뮤테이션의 경우 쌍당 뭐 150에서 250만 원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유럽 지역의 경우는 매우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뭐 수십 유로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이 개체를 확보할 수 있고 뮤테이션도 대부분의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번식이 그만큼 잘 되기 때문인 거죠. 뮤테이션이 많다는 것은 번식이 잘 되는 거 또는 번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비슷한 얘기죠 둘이. 그 블렌 골드메커 같은 경우에 통상 청금강이라고 불리는 경우에 한 10여 가지 이상의 공식적인 뮤테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번식이 그만큼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국내에서 2000대 초중반까지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었고 오탈자 좀 있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번식이 매우 쉽다고 말씀드렸고 비교적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호주계 앵무류들이 코카투 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또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말을 못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열들은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본딩 페어 본딩이 없는 계열이고 이런 계열은 이제 이른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을 잘하기 때문에 큰 사육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체구 자체는 100에서 120g이지만 실제로 얘네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한 3.5에서 4m 정도의 비행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난색을 표명할 분들이 많겠죠. 자, 네오파마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20년쯤 전에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전문적으로 네오파마 계통을 번식한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뮤테이션도 매우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랑행보다 살짝 크다 또는 비슷하다. 그래서 44에서 61g 정도에 속하고 총 7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특히 이제 스칼렛 체스티드라든지 터콰진, 페럭깃 같은 경우에 성적 이형성을 보여서 암수 구분이 비교적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호주가 주 서식지고 씨앗을 물론 먹지만 마찬가지로 베리류, 곤충류, 새싹, 과일 등을 주식으로 합니다. 다양한 뮤테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번식이 잘 된다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댁에서 큰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원하지 않고 소규모로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앵무새인데 소리를 즐긴다고 네 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모양을 즐기기 위해서 기르는 반려 목적 여기는 이제 그 페어 본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관상 목적 으로 사육하기에 매우 좋고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히팅의 최소한만 갖춰준다면 야외에서 사육하는데도 전혀 이슈가 없는 괜찮은 분류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클레터스 로라투스입니다. 종은 딱 하나입니다. 이클레터스 속 내에 이클레터스 종이라고 하는 종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아종이 총 9개가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아종들의 모습이 쫙 나와 있는데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육 상태에서 길러지는 것들은 아루엔시스, 솔로몬엔시스, 그 정도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라투스가 가끔 있고 이제 레드사이디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아종이 폴리 아종들이 이제 일부 있고 그다음에 보스마이리라고 하는 아종 이제 대형 아종이죠. 그 정도가 종종 이제 그 볼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흔한 것은 이제 아루엔시스라든지 또는 솔로몬엔시스 그리고 이제 레드사이디드라고 하는 이제 폴리 계열들 그 정도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 현지 가격 기준으로 한 600에서 800유로 정도 마리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 서식지는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하고 걸쳐 있죠.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해서 태평양 그 일대의 도서 지역이고 호주 북부 지역에서도 이제 맥길러리라고 하는 아종이 소규모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통상 350에서 610g 정도로 같은 종 내에서도 아종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성성숙에 도달하는 기간도 아종별로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암수가 완벽한 성적 이형. 현재까지 존재한 우리가 발견한 모든 앵무류 중에서 성적 이형성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은 열매를 비롯해서 견과류나 꽃, 과일, 넥타, 심지어 롤이나 로리키처럼 넥타도 먹습니다. 씨앗은 거의 없죠. 매우 소량만 먹게 되고 산란수는 통상 2개, 많으면 3개까지 낳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개. 번식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계절적으로 항상 번식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쓴다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비계절적으로 즉 요건이 되면 번식합니다. 계절적 번식은 최소한 아니다 라는 거고 대형 아종의 경우는 성성숙에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형 아종은 3년 이하 1년 반에서 2년, 길어야 3년 정도면 성성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각에서 잡과 번식을 시도하는 경우들을 이제 해외에서 왕왕 볼 수 있는데, 네, 잡과 번식으로도 번식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쌍단위 번식보다는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라는 점.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15분이 넘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